오늘 2017년 5월 19일 엑셀 기초 실무 제시자를 위한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하기 이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다 개괄적인 거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자격증을 왜 도입을 했으며 이 자격증을 공부함으로써 자격증을 내가 취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지만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실무적인 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바탕화면에 혹시 여러분들 엑셀 2010이라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엑셀 2007이 있고 엑셀 2010이 있는데,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 여기도 엑셀 2010하고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세요.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보면 되죠. 잠깐만, 뭐를 잘못 눌렀나? (2007하고) (2010하고) 다릅니다. 먼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2010 화면하고 2010이고요. 요거는요 2007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게 2010이고 아래 게 2007인데요. 홈, 삽입 쭉 해서 보기까지 이렇게 보일 거고요. 개발 도구란 메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개발 도구란 메뉴는 본래는 안 나오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이라는 메뉴 안에 보시면 뭐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여러가지 그룹들이 보이고, 뭐 글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꼴의 형태와 속성, 굵게 기울어뜨리고 밑줄 치고 테두리 괴선 그리기, 뭐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 글꼴의 색깔, 뭐 글자의 크게 작게 해라 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해요. 근데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보면요 2010 삽입하고 2007 삽입하고 거의 같이 가다가 2010에는 스크린샷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있고요. 스크린샷. 그 다음에 2007이 없는 스파크라인이라는 그룹이 있어가지고요. 꺾은 선, 열, 승패 이런 게 보여요. 슬라이서라는 것도 보이고요. 슬라이서라는 것도 보이고요. 약간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우리 ITQ 시험에는 이런 건 안 나와요. 보편적인 게 많이 나오는 거죠. 특이한 경우는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보편적인 걸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오피스 단추라는 게 나왔고, 위에는 파일이라는 메뉴가 열렸고, 이 파일이라는 메뉴는 뭐냐면요, 처음에 2007을 만들 때 2003까지 가다가 2007을 개발할 때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화면 구조를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게 MS의 속내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메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메뉴였었거든요. 메뉴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그 메뉴를 바꿔서 어떻게 하자? 좌에서 우로 나오게끔 하자. 메뉴를. 이 메뉴를 클릭하면 밑으로 펼쳐지게끔 하는 메뉴를 만들자.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좌에서 우로.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시작 단추처럼 오피스 단추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파일이에요. 파일. 새로 만들고 저장하고 인쇄하고 끝내고 하는 그 메뉴를 이것도 특성 있게 좀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만들어 놓고 요걸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0에 와서는 다시 파일이라는 메뉴로 환원됐어요. 그거 외에는 겉으로 보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2010이 좋아요. 2013과 2016은 비슷한데요. 2007, 2010과 2013, 2016은 서로 메뉴 구조가 비슷한 것 같으면 전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무에서 어떤 버전을 쓰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2010으로 한다 그럼 2007로 해도 비슷한 것 같고요. 2013으로 한다 그러면 2010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2013하고 인터페이스가 좀 안 맞아서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아까 그 문제지 잠깐 보여드렸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지를 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신다고 하면 이 문제지를 받아 보실 텐데, 여기에 보면은요 주의사항이 나와요. 어떻게 하세요 라는 주의사항이 있고요. 중요한 건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이 답안 작성 요령을 반드시 맞추지 않으면 채점할 때 어떻게 한다? 0점 처리하겠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답안 작성 요령대로 규정대로 안 했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요, 시험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작업하는 시험은 없더라고요. 뭐를 꾸며놓고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 용지 여백을 꾸민다든지 글꼴을 바꾼다든지 뭐를 꾸며놓고 하라 그래요. 그게 이제 여기서도 보통 나와요. 우리 책에서는 지금 간단하게 여기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따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는 자반 작성 요령에 따라서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화면 밑에 보시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 있는데, 그렇죠? 여쭤볼게요. 나는 엑셀을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시 그러신 분 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우리가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ITQ 자격증이라는 걸 공부를 해서 시험을 응시하실 분들은 시험 응시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테고, 이걸 통해서 엑셀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배우는 게 우리 강의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엑셀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기 있는 기능을 막 설명하면 전혀 모르잖아요. 자동차 처음 시트에 앉아본 사람하고 자 핸들 잡고 뭐 시동 걸고 시동을 어떻게 오는지 안 배웠는데 브레이크 밟고 뭐 기아 돌리고 그러면 이제 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엑셀이 이렇게 쓰나요? 예. 하나 줄이나?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줄어있네. 엑셀이 엑설런트 하다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런트 하다의 줄임말을 가기 위해서 썼는데, 그 뭐가 엑셀런트 하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스프레드시트라 그래. 이걸 스프레드시트, 전자표 계산 프로그램을 스프레드시트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빨간 장부 있었잖아요. 빨간 장부. 거기에다가 오늘 날짜 적고 뭐 돈이 나가고 들어가고 누구 외상으로 빌려주고 그런 걸 적었었단 말이에요. 빨간 장부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도입이 됐잖아요. 컴퓨터가 도입된 지 꽤 됐어요. 그것도 PC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비즈칼크라고 하는 최초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때는 애플이라고 하는 옛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만든 애플 컴퓨터 아시죠? 애들 장난감처럼 생긴 그런 컴퓨터로 엑셀 업무를 했었어요. 엑셀과 같은 업무를 한 거예요. 그때는 뭐 조금 뭐랄까 좀 딱 봐도 오 멋있어 이러진 않았겠지. 그러다가 이제 90년도에 들어와서 로터스 1, 2, 3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로터스 디벨로프먼트라는 회사에서 1, 2, 3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로 세 가지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2는 숫자 2가 아니라 그냥 2예요. 2. 이 2랑 발음이 그래서 1, 2, 3라고 보통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뭐다?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죠. 이걸 가지고 3은 뭐다? 세 가지 업무를 한다는 거죠. 어떤 업무? 데이터 입력해서 계산하는 업무, 자료관리 업무, 그 다음에 워드 문서 작성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개발이 쭉 진행되다가 엑셀이 중간에 나왔어요. 엑셀이 나오다가 엑셀한테 밀려버렸어요. 엑셀한테 밀리는 바람에 아직 로터스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저도 로터스를 쓰다가 엑셀로 이제 바꾼 입장이죠.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기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엑셀은 1, 2 한 100까지 되려나? 1, 2, 3가 아니라
한 100가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엑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런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대체 기능이 있느냐? 아까 보셨던 워드 작성하는 기능, 계산하는 기능, 자료 관리 기능, 그 다음에 그래프 기능, 분석 기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를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다 도입을 하자. 이 보편적인 거를 가지고 수검자들이 참여를 해서 공부를 하면 실제 업무상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시험의 가장 큰 취지예요. 그러려면 입력을 할 줄 알아야죠. 입력을 해야 뭘 꾸미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입력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엑셀은 아시는 분은 그냥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아는데 라고 하지만 좀 아신다고 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은 A, B, C. 제가 마우스를 어디를 클릭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안에를 클릭하는 건지 A, B, C라는 글자를 클릭하는 건지 아니면 1, 2, 3, 4, 5라는 숫자 있는 데를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있는 건지 색깔이 나타나요. 클릭하면 A, B, C, D가 다 보이네. 저쪽에 제가 B를 선택하면 1, 2, 3, 4가 다 선택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A는 A라는 칸을 선택한 건데 그 칸이 1에서 저 아래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까지 A를 통째로 잡았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안에를 클릭하면은 B라는 칸과 숫자 2라고 하는 줄이 만났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엑셀에서 뭐라고 부르자? B의 두 번째 셀, B의 두 번째 셀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어디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시커먼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시커먼 테두리가. 이 시커먼 테두리가 있는 곳을 현재 셀, 현재 셀이라고 부른다. 커런트 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을 하면 그 중에 첫 번째가 허옇게 보이고, 하나를 클릭하면 좀 허옇고, 여러 개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회색, 이렇게 다른 색깔이 반전된 것처럼 보이고 시커먼 테두리가 보이고,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위치는 바뀌어요. 자, 키보드 마우스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초보자들이,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마우스는 잘해요. 여러분, 마우스 동작이 뭐뭐 있어요? 마우스의 동작. 마우스로 무슨 동작을 하죠? 클릭이라는 작업을 하죠. 클릭. 또 어떤 거 합니까? 더블 클릭이라는 걸 해요. 또 어떤 게 있나요? 트리플 클릭이라는 거 있어요. 트리플 클릭은 땅땅땅 3번 누르는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는 트리플 클릭을 안 해요. 근데 인터넷상에서나 아래 한글에서는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트리플, 더블 클릭한 거예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커서가 들어가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인터넷도 그래요. 이거 인터넷 화면이잖아요. 지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아래 한글도 그래요. 제가 이거를 한글 2007이든 2012든 한번 집어넣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제 교환이었죠. 요거 자료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는 한 줄씩 되네요. 얘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줄씩만 블럭이 잡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 둘 셋. 잠깐만. 하나 둘 셋. 지금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컴퓨터가 잘 안 움직이네요. 네, 되네요. 하나 둘 셋 되죠. 그 다음에 요런 메뉴, 요런 창으로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백을 보시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 커서, 하나 둘 단어, 하나 둘 셋 문 닫아.
근데 밖에 요 밖에 클릭 더블 클릭 하나 둘 셋 그 문서 전체를 다 블럭을 잡게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도 이게 돼요. 글자 위주로 쓰는 프로그램. 엑셀은 글자 위주로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클릭을 잘 안 합니다만 예,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드래그 하는 거 있죠. 드래그 하는 건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처음부터 블럭을 잡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선택이 된 거잖아요. 하나든 여러 개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테두리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럴 때 이때는 블럭이고 여기 시커먼 테두리 끌고 다니면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드래그 앤 드롭, 본래는 드래그 앤 드롭이죠. 마우스를 끌어다가 놔야죠. 이게 드래그 앤 드롭인데 줄여서 드래그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가기 호출하는 거 있어요. 바로가기 호출이라고 들어보셨죠? 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른다? 우클릭한다 그러죠. 우클릭. 어느 게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근데 이걸 바로가기 메뉴를 부른다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이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거요. 이게 바로가기 메뉴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요. 얘도요. 더블 클릭이 있어요. 왼쪽만 더블 클릭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도 더블 클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엑셀에선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클릭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얘를 잘해야 돼. 얘가 생명이에요. 바로가기 부르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 하시면 여러분은 금방 컴퓨터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엑셀을 나는 전혀 몰라. 그래도 바로가기 누르는 거를 할 줄 아시면요. 엑셀을 빨리 배우실 수가 있어요. 꼬맹이들 있잖아요. 우리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빨리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네들 잘하죠? 우리 어른보다 잘하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거는 떨어질지 몰라도 걔네들이 보편적으로 다 잘해요. 우리 성인들보다는. 근데 제가 그러죠, 수업 시간에. 자, 여기 보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만 봐요, 어른들은. 말을 잘 듣죠? 여기 보세요. 그럼 딱 여기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속내가 뭐냐면 다른 데를 보면 무서운 거야. 막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야. 근데 애들은요, 여기 봐라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요, 한번 봐요. 저기 뭐가 있네 봤어요. 그리고 딴 데를 보러 다녀요. 막 보러 다녀요. 그리고 막 눌러요. 그럼 누르면 고장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거 누른다 고장납니까? 되돌리면 되잖아. 근데 어른들은 뭘 건들려고 그래도 안 건드려. 보는 건 잘 보는데 이유가 뭐예요? 고장 날까봐 안 건드린대. 고장 안 나요. 이 모니터는 망치나 이런 거로 두들기지 않으면 고장이 안 나고요. 키보드에다 누가 물을 갖다 붓지 않으면 고장 안 나요. 근데 어른들 마음에는 내가 못하니까 혹시나 내 실수로 뭐가 잘못될까봐 고민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렇게 블럭을 보세요 하는 것도 요즘 누구더라? 어느 가수가 그게 말투가 그렇다며 자기 장모한테 들어보세요. 아세요? 그 누군지? 백년손님에 나오는 브라보 유어 라이프인가 부른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장모하고 자기 부인한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귀에서 피가 난대나? 저도 언제부턴가 여기 보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말투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대략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는 이제 키보드로 움직일 건데요. 키보드에서 1 엔터 2 엔터 3 엔터 써보세요.
엔터가 어딘가 보세요. 엔터 여기 보세요. 엔터. 엔터는 제일 오른쪽에도 엔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숫자판에 숫자 엔터가 있어요. 이 엔터는 새끼손가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제가 잘해서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죠. 1 하고요. 내려가요. 내란 블록이 깨져요. 그리고요. 1 쓰고 나서 엔터를 쳤는데 마우스가 1로 가요. 또 이렇게 클릭을 해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불필요한 습관이 있어요. 자, 키보드는 왼손으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글자를 많이 입력할 땐 양손으로 입력을 하지만 오른손은 마우스로 잡으시고 왼손은 키보드를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이원화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른손 마우스, 왼손 키보드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도 가능을 해요. 자, 왼손에 있는 1, 2, 3, 4 상단에 글자 있잖아요.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개를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천상 1, 0, 1, 1, 1, 2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을 많이 외우셔야 돼요. 엑셀을 하시려면 숫자를 많이 입력할 거 아닙니까? 날짜든 시간이든 돈이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숫자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가운데 손가락 3개를 엄지하고 새끼손가락 빼놓고 나머지 손가락을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0 새끼손가락은 엔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5라는 숫자에 보시면 뭐가 톡 돌출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놓고 그 상태에서 손가락만 살짝 꺾으면 1, 2, 3이 될 거고요. 살짝 올리면 7, 8, 9가 되잖아요. 얘를 통째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기본축은 그대로 두고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판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 남들보다 퇴근 늦게 해요. 몰라, 또 잘하면 야근시킬지는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업무를 할 때 빨리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글자 찾느라고 헤매다가 남들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눈물 흘려가면서 야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일복이 많아가지고 일을 밤새도록 많이 한 적은 있어요. 근데 대접받잖아요. 일 열심히 하니까 대접받는 건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약지를 못해가지고 뭐 일을 하면 일 시키면 그냥 뭐 밤새도록 뭐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못하겠지만 근력이 딸려서 타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타자 연습 많이 하시고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는요 엔터만 치면 근데 거꾸로 올라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왼쪽에는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탭키라고 있죠. 탭키. 키보드 왼쪽에 탭키 있잖아요. 제일 왼쪽에 탭 요거 얘 누르면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진동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거꾸로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마우스를 클릭을 많이 해요. 보편적으로. 예. 자, 그러면 마우스로 이 셀들을 한번 움직이는 연습을 좀 해보고 나서 쉬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이 셀이라고 아까 불렀죠? A의 첫 번째 셀, A의 두 번째 셀 해서 칸과 줄이 만나는 곳, 겹치는 곳을 우리는 셀이라고 불렀어요. 셀. 근데 셀이 몇 개냐면요, 즉 옆에 칸이 몇 칸인지를 알아야죠. 칸이 어마어마하게 칸이 많아요. 옆으로 어떻게 가실래요, 여러분들? ABCD 옆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어떻게 가요?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갈 거 아닙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씩 가죠? 하나씩 가더라도 가면 되지. 그럼 언제까지 가나 보면은 A 모르겠다.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왼쪽에 컨트롤, 오른쪽에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로고 키 옆에 보면 ALT, Alternate라고 하는 Alt 키가 있고요. 옆에 스페이스바 오른쪽에도 Alt 키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오른쪽 컨트롤과 오른쪽 Alt는 작동이 안 됩니다. 왼쪽만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저 끝으로 착 가요. 더 이상 안 나오게끔. XFD까지 갈 거예요. 가보셨어요, 선생님? 네. 그럼 저게 얼마큼 먼 동네냐? 16,384번째 칸이에요. 16,000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름 쓰고 국어 점수 쓰고 영어 점수 쓰고 수학 점수 쓰고 막 쓸 거 아닙니까? 항목들을. 그럼 옆으로 몇 칸까지 쓸 수 있다? 16,000까지 쓸 수 있다고. 자, 이제 앞으로 가는 방법은요. 홈키 누르면 돼요. 홈키. 홈. 홈이 뭐냐면 처음이란 뜻이에요. 집이 아니라 처음이란 뜻이에요. 홈을 누르면 앞으로 휙 와요. A번째로 온다고. A번째로. 근데 지금 몇 글자를 써놨잖아요. 제가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오른쪽 누르면요. 거기까지만 가요. 아까는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컨트롤하고 오른쪽 누르면 휙 끝까지 가는데 뭐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거기까지만 간다고. 그럼 이제 내려가는 거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는 거는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걸 누르시면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요. 지금은 몇 개 있죠? 밑에. 있으면 거기까지만 가요. 거기까지만 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밑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휙 하고 저 끝에까지 내려가요. 104만 8천 줄 넘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글자를 한 글자씩 써놓고 프린터로 인쇄하면은요. 과연 몇 장이 찍힐까? 계산 안 해보셨죠?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안 해보셨죠? 옛날에 2003 버전은요. 옆에 256칸이 16,000칸이 아니라 256칸이었어요. 양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65,000줄 밖에 없었어요. 100만 줄이 아니라. 거기다 글자를 하나씩 써놓고 프린터로 인쇄하면요 49,000장 나왔어요. A4 용지로. A4 용지 49,000장이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저 끝에 있잖아요. 제 끝에, 여기 끝에 아무것도 없는 저 끝에 여기다 글자를 하나 써놓고 인쇄를 하면 앞에는 빈 종이만 나오겠지. 그리고 제일 끝에 한 장 나올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왔네. 4,994만 2,528장. 약 5천만 장 나와요. 프린터 용지가. 요 밑에 나와요. 5천만 장 정도 나온다고. 그거를 이렇게 연 날리기 식으로 연꼬리처럼 길게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 5.5만 장 나올 때 12.5kg 나왔는데 종이가 붙이면 나래비로 붙이면 12.5kg. 근데 지금 5천만 장이라니까 전부 계산해 볼까요? 엑셀은요 계산할 때 이렇게 합니다. 는 0. 얘가 29.7mm거든요. A4 용지가 29.7mm예요. 30mm라고 약 30cm. 야, 29.7mm, 29.7cm, 297mm니까 0.3m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5천만 장. 그러면 이게 몇 킬로야? 킬로수로 한번 계산해 봐야죠. 킬로수로 100m, 1000m, 만, 10만, 100만, 1500m 1500만 미터, 1500만 미터. 그럼 이게 몇 킬로야? 킬로 1, 10, 100, 1000, 만, 10만 15만 킬로미터? 계산이 어려워. 1500만 원도 없는데 1500만 원 곱하래 또 뭐 어려워. 계산이 그만큼 복잡한 거죠. 그렇죠. 그런 종이가 몇 장 들어있어요 현재?
그런 종이가 3장. 근데 255까지 늘리거든.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 친구들 주소록 다 적어도 돼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가족 수대로 평생 급여를 여기다 다 적어도 돼요. 그만큼 공간이 크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글자를 다 입력해도 이 안에 꽉 못 채울 거예요. 그만큼. 자, 이제 더 늦게 오실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는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꾸미고 본격적인 걸 좀 해보고요. 아시는 분들은 쉬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워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잠깐 표시를 해 주셔야 돼. 선생님 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라든지, 또는 쉬는 시간에 못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하든지 꼭 해 주셔야 되고, 저도 챙겨 드릴 테니까 그렇게. 그 칸을 조절하는 거, 칸 조절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A라는 곳에다 데이터를 안 넣어요. 여기다 안 넣어요. 여기다 안 넣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잠깐만요, 닫을게요. A라는 곳에 데이터를 안 넣고요, 여기서부터 넣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안 넣는다는 얘기죠. 왜 안 넣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리는데, 제가 테두리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건데요, 테두리 선을 그리면은 왼쪽에 안 보이죠? 이거 그거 하나야. 보기 싫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테두리 선 보이잖아요. 대신 얘가 너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바짝 줄여요. 보일랑말랑 이렇게. 딱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업무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짝 줄여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높이보다는 너비가 한계가 좁지 않습니까? 너비가 좁잖아요. 높이가 많고요. 그러니까 높이는 안 건드려요. 너비만 건들지 보통. 그런데 이걸 인위적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해서 너비를 대략 맞춰도 되지만, 시험 문제는 숫자를 주죠. 너비를 1로 하시오, 이렇게. 그때는 얘를 조절하다 보면 너비 숫자가 위에 보인단 말이에요. 너비 숫자가 보이죠? 한번 해보세요. 얘를 숫자를 이렇게 해서, 경계선이죠? A하고 B 경계선, 또는 B하고 C 경계선. 근데 우리 문제는 A 경계선이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면 저 상단의 너비가 1.88이요, 1.63이요, 1.50이요, 아이고 맞추기 힘들다. 아이고 됐다. 또 손 떨리는 사람은 이제 흔들다가 정신없죠. 이렇게 맞추려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정적으로 하는 방법 보세요. 여기다가 뭐든지 목표물을 딱 발견하면요, 클릭하세요. 목표물을 딱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 여기 나와요. 여기 없으면 어딘가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컴퓨터는요, 내가 원하는 목표물을 선택을 해요. 걔가 하나든 여러 개든 간에. 근데 여기는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하고 A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메뉴가 다릅니다. 왜? 동네가 다르잖아요. 여기나 메뉴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여기도 메뉴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여기는 칸이라는 제목을 클릭한 동네고 여기는 알맹이를 클릭한 동네잖아요. 메뉴가 달라요. 같은 것도 있겠지만. A에다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얼마? 1. 이거 봐, 오른손이 가잖아. 1 누르러 오른손이 가잖아. 왼손이 가야지. 이때 왼손이 가고 있어야지. 거기다가 미리 가 있어야지. 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 열너비 찾았어. 그때 오른손이 가, 1 눌러, 확인 눌러도, 엔터 눌러도 되는데 마우스 잡아, 확인 눌러. 그런데 빨리 하는 사람은요,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벌써 왼손은 가 있거든. 거기에 1 누르고 하기, 왼손이 가 있거든.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수할 때 그러잖아.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세수할 때 비누를 만질 생각을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비누를 딱 비비고 나면 어떻게 돼? 얼굴에다 비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얼굴을 막 비비고 나면 이제 물로 헹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단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밥도 숟가락 입에다 넣고 젓가락 입에 물고 다 순서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젓가락 들고 딱 하는 사람도 있겠지. 소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업무가 그런 거거든요.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A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트 1만 그런 게 아니라 시트 2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밑에 시트 2. 시트 2. 시트 2를 클릭하고 A 열너비를 얼마? 얘도 1로 해주고요. 시트 3도 똑같이 A 열너비를 똑같이 해줘야 돼. 1로. 그럼 이때쯤 되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지금 시트 1번, 2번, 3번을 똑같은 작업을 3번 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까?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이 책에 분명히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알려놨을 겁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3번이잖아. 3번이잖아. 3번. 3번은 따로따로 해도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시트 1번 있지 않습니까? 밑에요? 여기 시트 1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쉬프트 키 눌러서 시트 3을 클릭을 해요. 그럼 세 가지가 다 그룹이라고 져 있다고 나와요. 그럼 이때 A를 열너비를 바꿔요. 1로요. 그러면 시트 1번도 시트 2번도 다 열너비가 A 1로 다 바뀌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을 열너비를 다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3개잖아요. 3개. 쉽게 말해서 3개. 이게 한 100개라면 한꺼번에 하는 게 빠른데 3개니까 여기서 열너비를 한번 바꿔주고 시트 2번도 가서 열너비를 또 바꿔주고 시트 3번을 열너비를 가서 한번 바꿔주고 3번에 걸쳐서 바꿔주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할까봐 그래요. 실수하면 망해요. 업무가 망한다고. 정확히 해주셔야 돼. 이게 빨리 할 때는 자동화 기법을 이용할 때는 주의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기계를 사용할 때는 손으로 맷돌을 돌릴 때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믹서기를 돌린다거나 고속 회전을 도는 기계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어떤 자동화 기법을 이용하면 사람이 실수할까봐 그런 거예요. 뭐냐?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밑에 시트가 다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열너비를 제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시트 2번, 시트 3번이 그룹이라고 져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요.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시트 2번에도 입력이 되어 있고 시트 3번에도 입력되어 있고 시트 1번에도 입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난 여기만 입력해야 되는데 이 실수할까봐. 그래서 요 정도만큼은 그냥 수작업으로 하자. 시트 1번, 시트 2번에, 시트 3번에 각각의 A의 열너비를 1로 조정하는 것만큼은 이 책에도 자동화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하자. 12페이지 네 번째 큰 그림에 오른쪽에 보시면 검정색 바탕으로 1, 2, 3, 4가 있을 겁니다. 어디 찾으셨어요? 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오른쪽에 1, 2, 3, 4 중에 보면은 제1작업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1작업, 2작업, 3작업은 안 했어요. 그거는요. 우리 그냥 시트 1번, 2번, 3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면 그리고 A 열너비를 한꺼번에 1로 조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 책도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 책대로 한다고 한번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저 위에 있는 2번 설명 있죠? 2번 설명. 큰 2번 설명하고 2번, 3번 설명하고 2번, 3번 설명하고 4번 설명을 바꿔서 하면 실수를 안 해요. 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새로 작업을 할게요. 보기 싫으니까는. 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했죠? 자, Shift 키 있어요. Shift 키는 양쪽 다 작동됩니다. 누르시고 Shift 3 누르세요.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새끼손가락으로 Shift 누르고 Shift 3을 누르면
저 상단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룹이라고 떠요. 그룹. 그러니까 시트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그룹이 다 블럭을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동은 한꺼번에 움직여요. 종이 세 장에 먹지대고 복사하듯이. 자, 그럼 A에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열너비. 그리고 얘를 얼마로 바꿔라? 1로 바꿔라. 그럼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시트가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종이가 다 A 열너비가 1로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룹을 깨트려야 돼요. 그룹을 깨트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시트 1번, 2번, 3번 중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1번은 지금 1번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2번이나 3번. 이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클릭함 동시에 더블 클릭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룹이 깨져요, 상단에. 그리고 시커먼 상태에서 우리말로 제3 작업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제3 작업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 2번은 더블 클릭해서 뭐라고 바꾼다? 제2 작업이라고 바꾸시고요. 마찬가지로 시트 1번은 제1 작업이라고 바꾸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 설명을 거꾸로 해놨어요. 그래서 틀릴까봐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새로 작업을 한번 해보여 드릴게요. 자, 엑셀을 실행하면 이렇게 창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시트 1번이 선택되어 있거든요. 그럼 Shift 키를 누르고 끝에 걸 클릭하면 처음부터 끝이란 뜻이에요. 그럼 저 위에 안 봐도 비디오지 그룹이라고 찍혀 있을 거라고. 그럼 A 열너비를 얼마로?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트 3번을 더블 클릭하고 제3 작업, 시트 2번 더블 클릭하고 제2 작업, 시트 1번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그 엔터를 탁 치면 제1 작업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준비 작업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걸 역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본래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다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 누구 책임지려고? 마지막에 제3 작업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너비를 고쳤잖아요. 고치고 나서 그룹을 깨트려야 돼요. 그룹을 깨트려야 된다고. 안 깨트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그럴까봐.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갈게요. 17쪽. 17쪽 보이세요? 출제 유형 001. 자, 17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험을 혹시나 보러 가시면은 2007로 시험을 보실지 2007로 시험을 보실지 그거를 선택해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단체 접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개별 접수가 들어가는데 개별 접수는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여러분 시험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 지역에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서초, 강서, 양천, 구로 이쪽에서 시험을 볼 거예요.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단체 접수자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험본부에. 제가 이제 대신 접수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개별 접수는 뭐 아무 때나 하시면 되고 아무 곳에서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17페이지 아래에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은 총 4단계 작업을 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동글뱅이에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 A열의 너비는 1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적당히 조절하래요. 그래서 이 작업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 다음에 아랫줄에 제1작업 밑에 두 번째죠.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하래요. 근데 제4작업은 아래 안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제4작업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동으로. 요 순서대로 쭉 밑에 펼쳐 놔야 돼요. 이 순서가 틀어지면 1, 2, 3, 4로 나와야 되는데 4, 1, 2, 3 이렇게 만약에 제출했어. 그럼 빵점. 1, 2, 4, 3으로 저장했어. 그럼 1, 2는 평가를 해봐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4와 3은 비교할 것도 없죠.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4하고 3은 틀린 거로 처리하고 1, 2만 채점하는 거예요.
1, 2, 3, 4 순서가 안 맞으면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 제일 끝에, 본래 문제지 제일 끝에, 여기죠, 여기.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제가 이 문제지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이 순서가 되겠도록 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꼭 써 있어요. 근데 저걸 무시하고 대충 하고 제출하면 룰루랄라 했는데 빵점 처리가 돼서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두 번 다시 안 본다고 막 엉엉 우시는 경우도 있고. 자, 이제 페이지 넘기면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18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 자료를 입력하고, 근데 입력하기 전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모든 글꼴은 제 1작업만, 2작업, 3작업은 아니고요, 제 1작업의 글꼴은 굴림이란 글꼴로 11포인트로 하래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 A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이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에요. 전체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그럼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글꼴을 뭐로 바꾸느냐, 굴림이란 글꼴로 바꾸래요. 글꼴 바꾸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글자를 클릭하고 굴림이라고 써. 굴림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엔터를 탁 치면 굴림이란 글꼴로 바뀌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화살표, 펼침 목록이라 그래. 펼침 목록. 요 펼침 목록을 눌러가지고 굴림이란 글꼴을, 위에는 영어, 아래는 우리말이니까 가나다 순에 의해서 굴림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굴림이란 글꼴로 안 하면 감점 당해요. 회사에서도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기본 글꼴이 맑은 고딕이란 글꼴입니다. 맑은 고딕. 맑은 고딕은요, LCD나 LED 화면에 아주 예쁘게 나와요. 브라운관 모니터에서는 안 예뻐요. 네. 그래서 2007년에 새로 만든 글꼴입니다. MS사가. MS사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글꼴입니다. 굉장히 예쁜 글꼴인데 시험장에서는 뭐를 바꿔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업무상에서도 우리 회사에서는 나는 고딕을 써, 맑은 고딕을 써, 궁서를 써, 쓸 거 아닙니까? 규정대로. 굴림이란 글꼴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여기다 클릭하고 굴림이라고 써서 엔터를 쳐도 굴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펼침 목록을 눌러서 굴림이란 글꼴을 찾아가지고 클릭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기본은 11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안 건드려도 되죠. 그 다음 가운데 맞춤을 할 겁니다. 맞춤 그룹에 가시면은, 자, 홈 탭이라고 불러요. 삽입 탭, 뭐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라고 불러요. 그 홈 탭, 즉 홈 메뉴에 가시면 클립보드 그룹, 글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나요? 글꼴의 형태와 속성, 굵게 기울어뜨리고 밑줄 치고 색깔 설정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 옆 동네는 맞춤 그룹입니다. 맞춤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위아래로. 위에는 세로 맞춤, 밑에는 가로 맞춤이에요. 근데 글자를 쓰면 글자가 가운데 오게끔 해줘야 돼요. 가운데 정렬이라는 걸 하라는 얘기죠. 문제집 뭐라고 써있냐면요, 모든 글자는 가운데고요, 숫자, 돈에 관련된 거, 숫자, 회계 이런 거는 오른쪽으로 나타나게 하래요. 그게 다 가운데로 미리 맞춰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B의 네 번째서부터 어디까지 입력을 하는 거냐면은 I에 12번째까지인가요? 14번째까지인가요? 그렇죠. 밑에 뭐 많이 있잖아요. 왼쪽 보시면은 글자가 좀 작아서 그렇지 뭐가 들어있잖아요. 이걸 입력을 할 거예요. 글자가 좀 작아도 좀 화내지 마시고 좀 입력을 할 겁니다. 입력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B의 네 번째에다가 제품 번호라는 글자가 들어있죠?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제품하고 엔터를 치면 번호란 글자를 못 써요. 엑셀에서는 하나의 셀에 두 줄, 세 줄을 입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셀에는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한 줄만. 근데 강제로 줄을 늘리려면 첫 글자를 쓰고 첫 줄을 쓰고 Alt 엔터. 키보드 왼쪽에 보면 컨트롤 키 옆에 Alt라고 있잖아요. Alternate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가요. 밑으로 그냥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다 번호, 그리고 옆으로 가시면 옆칸으로 가는 거죠. 옆칸으로. 자, 분류. 제가 지금 옆으로 가면서 쓰고 있죠? 옆으로 가면서 쓰고 있어요. 목표 옆으로 가면서 쓰고 있는데, 이 쓰는 요령이 있어요. 첫 줄은 옆으로 가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옆으로 가면서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옆으로 가면서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밑으로 가면서 쓰세요. 그 다음부터 밑으로 가면서 쓰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12번째 줄까지가 영문자랑 우리말이랑 뭐 숫자랑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란을 보시면은 이렇게 찍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60,000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6만이라고 쓰시면 돼요. 즉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입력하는 기본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19쪽에 보면 기본 값이 들어있어요. 이 기본 값대로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18쪽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고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는 돈 표시도 나올 수도 있고 막 복잡하거든요.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입력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13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13번째 줄에
식품 가격의 평균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19번째 페이지에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19페이지를 보시면 대략 알 수 있어요. 19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은 식품 가격의 평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아랫줄은 예약, 수량, 한 칸 띄고 총, 한 칸 띄고 판매 금액. 그 다음에 저쪽에 제가 어디냐면 제조사 옆에 목표 수량. 목표 수량 밑으로 내려가면 최대 가격. 최대 한 칸 띄고 가격. 그리고 거기에 목표 수량 밑에 최대 가격 밑에 제품명. 그리고 그 옆에 목표 수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글자가 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맞춤한 걸 제가 풀러볼게요.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요. 밑에도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요. 가운데 이렇게 쏙 병합을 한다 그러죠. 병합.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는. 자, 13번째 줄, 14번째 줄은 분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품 번호 밑에다가 식품 가격의 평균이라고 쓰시고 그 아래줄에다가 그 다른 메시지 또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가 한 세트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참종을 한 거라고 된 글자 있죠? 그 밑에 평균이 나오고 판매 금액이 계산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칸에는 두 줄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대각선을 빵빵 그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최대 가격을 또 하나로 묶을 겁니다. 하나를 묶을 거고, 제품명을 클릭하면 제품명 옆에 있는 제품명 글자를 클릭하면 지금은 글자가 없지만은 제품명 밑에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멸치, 뭐 바디, 뭐 여행용 뭐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목표 수량이 착 나오게끔 할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렇게까지 일단 먼저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이제 마무리 졌는데요. 얘를 꾸밀 겁니다. 아까 제가 여기는 이렇게 두 줄은 제가 가운데 맞춤을 뺐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자, 보세요. 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세 칸 블럭 잡아보세요. 세 칸 블럭 잡아가지고요. 얘를 하나의 셀로 합할 거예요. 상단에 가시면, 맞춤 그룹에 가시면 이런 거 있을 텐데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글자가 딱 보일 겁니다. 맞춤이란 그룹에 가시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글자가 보이죠? 네. 저는 화면이 지금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는 바람에 글자가 안 보이고 숨겨져 놓은 것 뿐이고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하나로 탁 합쳐져요. 근데 예를 들면 잘못 합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네 개를. 그때는 다시 누르면 돼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잘못 눌렀을 때는 네 칸을 잡으면 안 되고 세 칸만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았을 때는요, 걔를 클릭하고 다시 맞춘 거를 풀어요. 그리고 다시 세 개만 블럭 잡고 다시 병합하면 되죠. 여기도 그렇죠. 얘도 세 칸이죠. 얘도 세 칸이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는 여기 두 줄이죠. 여기 두 줄이죠. 여기 두 줄이에요. 자, 여기 아까 이렇게 블럭 잡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블럭을 잡아서, 원하는 만큼만 블럭을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이라는 건 하나를 합하는 걸 병합, 합병, 병합. 영어로는 머지라고 하는데, 머지. 예, 이걸 눌러주면 하나가 돼요. 여러 개가 하나로.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글자가 여기저기 써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가 여러 개가 쓰여 있을 때는 병합을 하게 되면은요,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사라져요. 첫 번째 것만 살아남아요. 응? 되돌려도 사라진 거는 안 돌아와요. 아래 한글은 병합을 하면 살아있어요. 합해도 살아있는데, 엑셀은 아까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던 거를 병합을 하면 경고 메시지가 보여주면서 제일 위에 있는, 먼저 있는 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라진대요. 그럼 얘를 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라진 상태예요. 방법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거는. 자, 그래놓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줄을 쳐야 돼요. 근데 블럭 설정하는 것도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몇 줄 안 되죠. 몇 칸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밑으로 한 5,000줄 되고 6,000줄 정도 될 수도 있고 옆칸으로 한 200칸, 300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블럭을 잡으면 빠를까요? 데이터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엑셀 작업은요 쭉 붙어서 작업을 해요. 위에서 아래까지로. 왼쪽에서 오른쪽도 붙어서 돼 있거든요. 여기가 한 덩어리잖아요. 이렇게 한 덩어리를 잡는 방법은요 컨트롤 A예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가 돼요. 이렇게 엉뚱하게 되지만 요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요 그만큼만 블럭을 잡아요. 양이 많던 적건 간에 그만큼만 블럭 잡아요. 본래는 얘가 컨트롤하고 별표 눌렀었어요. 별표. 양손을 이용해서 컨트롤 별표. 근데 컨트롤 A를 눌러도 가능하게끔 바뀌었고요. 그 다음 여기 가가가 옆에 보면 테두리 선이 이렇게 테두리 없음으로 보일 텐데 요거 누르셔가지고 모든 테두리가 싹 그려지죠. 테두리가 그려졌어요. 자, 요거 이렇게 블럭 잡아서요. 블럭 잡아서 컨트롤 A 누르시고 여기 보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테두리가 쫙 그려지죠. 그려놓고 쫙 보시면 어딘가가 불편해 보이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 제조사예요. 왜? 참 좋은 한과라고 하는 글자가 잘려 보여요. 이름은 감점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E하고 F 경계선을 아까 마우스로 왼쪽으로 가면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하면 넓어지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넓어지고. 자 보세요. 이게 아까 이렇게 이거 너무 넓잖아요. 또 근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줄어들어요. 좁으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넓어지고요.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 가격, 목표 수량, 예약 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찍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요 세 칸을 블럭을 잡고 표시형 19그룹에 가시면은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을 겁니다. 컴마 같이 생긴 거, 컴마.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컴마 눌러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한번 해보세요. 자동으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콩콩콩콩 찍혀 들어가고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진 것처럼 해서 딱 정렬이 되죠. 우리 문제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내가 일일이 60, 000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숫자는 숫자대로 쓰시는 거예요. 써놓고 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할인율을 계산할 건데 할인율은 퍼센트로 나와야죠. 그때 요거 퍼센트 눌러주면 돼요. 퍼센트 백분율 스타일. 그러면 알아서 퍼센트로 보여요. 이따 해보겠지만은 그렇게. 자, 여기 대각선 그려야죠. 대각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아까 이 테두리선 가서 보시면은 테두리 그리기, 뭐 테두리 눈금 그리기, 테두리 지우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테두리라고 있거든요. 다른 테두리. 여기 가시면은 테두리 대화 상자가 하나 열릴 거예요. 자, 얘를 닫으면 사라지는데요. 다시 오른쪽 눌러가지고 셀 서식이에요. 그게 셀 서식. 엑셀에서 이걸 용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엑셀에서의 서식 두 가지가 있어요. 서식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식은 뭐가 있냐면
어떤 샘플 문서, 이력서 서식 이런 거 있잖아요. 혼인신고서 서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생신고서 서식, 양식 문서 있잖아요. 이력서 양식 이런 거, 양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의미의 서식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서식은 뭐냐면 꾸미는 기능. 이게 가장 커요. 꾸미는 기능. 아까 어떻게 꾸몄죠? 테두리선 꾸렸죠? 셀을 병합했죠? 가운데 맞춤했죠? 그랬잖아요. 가운데 맞춤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컴마 이렇게 찍었죠? 오른쪽으로 보낸 것처럼 만들었죠? 이런 걸 다 서식 설정이라 그래요. 꾸미는 기능. 그러니까 만약에 서식 파일을 불러와라 그러면 샘플 문서를 불러온다는 얘기고요. 양식을. 서식을 지정해라 라고 하는 건 다 꾸미는 기능이에요. 아까 굴림이란 글꼴로 바꾸고 이런 거. 글자 색깔을 빨갛게 해라 노랗게 해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서식 설정이라 그래요. 서식 지정, 다른 말로 서식 설정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서식 지정하는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매번 서식을 설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엑셀에다가 글자를 써놓고 그대로 보관해서 사장님 보여드리는 건 아니거든. 예쁘게 꾸며놔야 되잖아요. 꾸미는 게 서식 설정이에요. 그러면 이 서식을 지정하려면 허구한 날 테두리선은 여기 가서 다른 테두리를 눌러야 되고 또 어떤 애들은 뭐를 눌러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키보드를 외우는 거예요. 명령을. 컨트롤 1번 컨트롤 1 이거를 우리는 셀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셀 서식 지정. 그리고 셀만 지정하는, 서식을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도형을 그려오면 도형도 꾸며야 되고요. 차트를 만들면 차트도 꾸며야 되고요. 다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컨트롤 1번 누르면 다 꾸미는 명령이 떠요. 엑셀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그랬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웬만한 기능이 다 있다고요. 오른쪽 누르면 여기 셀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면 셀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셀 서식 여기 있네. 근데 뭐라고 뜨죠? 컨트롤 1 하고 뜨잖아. 모르시면 그냥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알면 컨트롤 1번 그런 거. 자, 컨트롤 1번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죠. 대각선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각선. 자, 여기서요. 여기다 클릭했죠? 엄지 컨트롤 검지 1 컨트롤 1 왼손으로 컨트롤 1 안 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셀 서식 하셔도 되고요. 그럼 테두리로 왔죠. 일단은요. 만약에 색깔을 칠할 것 같으면 채우기로 가면 되고 지금 선 그릴 거니까 테두리에 와서 요거 대각선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대각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재 뭐라고 써있냐면요, B의 네 번째부터 J의 네 번째, 여기를,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제품명, 목표 수량 이 두 군데 더 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하고, 여기 얘네들만 블럭 잡아서 여기 있네. 본래 이것도 컨트롤 1번이에요 채우기로 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채우는 거 페인트통 있지 않습니까? 주황하라 그랬죠? 주황. 그럼 지금 뭐 노랑처럼 보이지 않나요? 얘 노랑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펼치 목록 화살표 눌러서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주황이라고만 나올 수 있지만 표준색 주황이라고 나와요. 그럼 표준색에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진한 빨강, 그 다음에 주황이라고 메시지가 떠요. 주황이라고 메시지가 뜨죠. 마우스 갖다 대면요. 클릭하시면 주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는 그냥 주황 누르시면 되고요. 목표 수량도 주황을 누르시면 들어가요.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세 동네에다가 하라는 거죠. 하셨어요, 저렇게? 예. 입력하는 게 100점이 아니고요. 입력하고 이렇게 색깔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하는 게 100점이에요. 합쳐서. 그러니까 240점이거든요. 1작업이 240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산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거든요. 6개가 각각 20점, 120점 하고요. 또 서식 설정하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그 20점에서 140점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는 거 100점, 계산하는 거 합쳐서 140점, 합 240점. 240점이면 자격증 땄잖아요. 200점 이상이면 따는 거니까. 근데 이제 2작업, 3작업, 4작업 다 하면 이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밑에 지시사항은 뭐라고 되나 보세요. 조건 첫 번째, 글꼴 굴림 11포인트 했고요.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으로 갔고요. 나머지는 뭐야? 일반인 글자들은 다 가운데로 넣었잖아요. 예외적인 거는 뭐 이따가 나중에 보면 되겠고. B의 4번째부터 J 4번째까지 또 G 14번째, I 14번째는 주황으로 채웠죠. 아랫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D5부터 여기부터 D 12번째까지는 김멸치, 바디, 여행용, 비타민, 한우, 햄, 홍삼, 한과라는 글자 뒤에 SET, 세트라는 글자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처음부터 쓰면 좋지 않나? 자, 보세요. 여기다가 김멸치 영어로 세트 이렇게 쓰고 바디도 여기다 세트라고 쓰면 어떨까 이거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세트라고 영어로 쓸 건지 우리말로 쓸 건지를 한 번만 해결하자 이거야. 여러 번 하지 말고. 그렇게 꾸미는 기능이 있거든요. 엑셀에는. 자, 블럭 잡으시고요.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왼손으로 컨트롤 1번. 좀 전에 선생님 오른손으로 가셨죠? 아, 이게 보여. 큰일 났어. 이것도 직업병인가 봐. 이렇게 컨트롤 새끼손가락 누르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 숫자 검지로 1. 이거 처음에 어색해.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막 되게 힘들어. 그냥 엄지 제가 그랬잖아요. 컨트롤 1. 그러니까 컨트롤 뽀정손으로 하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엄지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컨트롤 1. 되겠다. 자, 표시 형식 가보세요. 표시 형식. 아까 테두리는 뭐였어요? 그 부분에 선을 어떻게 칠할 거냐, 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고요. 색깔은 안 칠할 거잖아요. 그냥 표시 형식 어떻게 보일 거냐 하는 거지. 어떻게 보일 거냐. 일반은 뭐다? 이는 그대로 보여라. 김멸치면 김멸치로 보이고 여행용은 여행용으로 보여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영어로 세트라는 글자가 영문자가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요거 사용자 지정. 내가 꾸며야 돼. 내가 꾸며야 돼. 사용자 지정 오셨어요? 네. 여기 0, 0.00, 샵, 샵 0,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네. 누를 때마다 위에 나타나는 공대가 있을 거예요. 편집창이 이렇게. 그 편집창을 지워버리시고 골뱅이 우리 골뱅이 S사인이라고 하는데 AT, S사인이라는 기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골뱅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그리고 따옴표 열고 영어로 SET 대문자로. 골뱅이란 말은 뭐냐면요, 입력받은 글자를 골뱅이라 그래요. 숫자 말고 글자. 그러니까 김멸치 그러면 김멸치가 골뱅이고 한우 그러면 한우가 골뱅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뱅이 글자 뒤에다가
영어로 set, set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줄 때는 꼭 따옴표 안에다 넣어줘요. 따옴표 안에다가. 자, 얘를 따옴표를 안 넣어주고 그냥 영어로 set라고 쓰면은 못 알아들어 엑셀에. 따옴표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뒤에 set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들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set가 보일 거예요. 하셨어요? 근데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은 뭐예요? 너비가 또 안 맞네. 그쵸? 그럼 D하고 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겠지 뭐. 자, 다시 보세요. 여기 set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데 원래는 set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set라는 글자를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 하고 썼는데 여기다가 귀하로 보이게 하고 싶어. 임꺽정 귀하, 홍길동 귀하 이렇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홍길동 귀하라고 쓸 수는 없잖아. 원래 이름은 홍길동인데 홍길동 뒤에다 귀하라고 쓰면 내 이름이 홍길동 귀하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홍길동인데 보이기는 암흑의 귀하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블럭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골뱅이가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따옴표 열고 우리말로 귀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 따옴표 닫으면 귀하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뒤에 붙어.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보여줄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부분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위에 있는 글자를 골뱅이로 바꾸면 그리고 따옴표 열고 영어로 set 이때 대문자 소문자 틀리면 안 돼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문자로 set라고 써 있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햄 세트, 한우 세트, 무슨 세트, 세트라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23쪽의 설명이에요. 23쪽의 설명입니다. 자, 먼저 우리 뭐 했었어요? 18쪽에 있는 문제를 보고 입력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걸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두 줄에 걸쳐서 세 칸을 병합하고 여기는 괄호 1, 2, 3, 4를 쓰는 건 아니고요. 얘가 1번 문제입니다 라는 뜻이고 옆에 있는 건 2번 문제입니다 라는 뜻이고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하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두 줄짜리죠. 어떤 건 두 줄짜리고 어떤 건 한 줄짜리고 여기 두 줄이 병합되어 있고 대각선 그려져 있고 여기 보면 굴림으로 하세요.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가운데로 하고 예외적인 건 알아서 하세요. 문제지 보고 아직 이거는 안 했어요. 얘도 아직 안 했어요. 원 데이터만 입력을 했어요. 주황 색칠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자가 표시되라고 했네. 우리는 세트가 출력됐는데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는 아직 안 했고요. 이름 정의도 아직 안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몇 점이다? 100점. 밑에 있는 여섯 문항의 계산을 하면 120점, 요거 20점. 그래서 합이 총 240점. 지금 우리가 한 입력한 거는 몇 점짜리냐면 한 지금 70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요 위에다가 도형 그리는 것도 안 했고 결제란도 안 만들었고 아직 안 한 게 많이 있어요. 자, 19쪽을 한번 보세요. 자, 19쪽에 보니까는 입력 그대로 해주고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부르죠. 엑셀에서는 가운데 맞춤, 아래 한글에서는 가운데 정렬, 그게 그건데 엑셀에서는 가운데 맞춤이라고 표현을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해주고 예외적인 숫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맞춤을 하기 위해서 쉼표 스타일 클릭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20쪽에 테두리 서식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는데 아직 다 안 했어요. 테두리 선 중에서 우리는 그냥 일반 선만 그렸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굵은 테두리 한번 더 넣어주고 안에도 굵은 테두리 한번 더 넣어줘야 돼요. 지금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전 페이지 문제를 돌아보시면은 겉에 굵은 줄이고 안에 제목줄하고 아래쪽 두 줄 사이가 굵은 줄이에요. 그 말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점 당해요. 근데 감점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몇 점을 감점하겠다라는 얘기는 공개를 안 해놔서 우리가 모르는데 저희들은 여기 이제 공인 강사란 말이에요. ITQ 시험 본부의 공인 강사이기 때문에 대략 알아요. 경험에 의해서 알 수도 있고요. 시험 본부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든요. 감독관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때 대략 얘기를 해줘요. 점수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 감점이. 그러나 분명히 감점은 한다라는 얘기. 교육생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훈련생들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테두리선 그리는 거에 대각선 그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21페이지에 대각선을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21페이지 꼭대기 가보실래요? 21페이지 꼭대기 큰 4번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른쪽에 1번, 2번, 3번 있죠? 그 3번이 무슨 얘기입니까? 1번은 뭐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 보면 대각선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는데 대각선을 그리기 전 상태에 가서 본다면 여기다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에 있는 요 화살표 있어요. 조그만 거. 책에 보면 그거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어딘지 알고 눌러야 되잖아. 요거. 이것도 셀 서식이에요. 근데 이거 누르면 글꼴로 가요. 요 맞춤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맞춤으로 가고요. 표시 형식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표시 형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테두리로 가는 직접 명령이 없어요. 테두리로 직접 가는 명령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요 테두리 선에 가서 다른 테두리를 눌러야 그때 테두리라는 곳으로 가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글꼴에 가서 테두리로 와라. 안방으로 직접 가는 길이 없으면 건너방에 들렸다가 가도 되잖아. 그렇게 가라는 얘기지. 예. 근데 우리는 컨트롤 1번 누르게끔 하는 거를 연습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셀 서식이 대화 상자가 바로 열리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 대각선을 아까 그렸잖아요. 그렇죠? 테두리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22페이지 뭐라고 써있냐면 저 첫 줄 블럭 잡아서 주황으로 칠하고 주황으로 칠했죠. 그렇죠? 이거로 칠했어요.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치우기에 가도 그 주황이고요. 같은 의미니까.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동네도 클릭하고 여기도 동네를 클릭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작업했잖아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자, 블럭 잡고 여기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22페이지 꼭대기 저기 큰 1번에 가보면 오른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1번 제2의 네 번째부터 B의 네 번째부터 제2의 네 번째까지 블럭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G 14번째 셀을 클릭해야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 동네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동네 또 옆 동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블럭이 여러 개가 잡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개를 블럭 잡아서 색깔을 칠하면 한꺼번에 칠해야 된다. 근데 아까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첫 동네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주황 칠하고 여기도 클릭하고 주황 칠하고 저기도 클릭하고 주황 칠했잖아요. 컨트롤 키 눌러서 블럭 잡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그런 건 했었죠.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나중을 클릭하면 쉬트 1번서부터 쉬트 3번까지를 블럭을 잡을 때 쉬트 1번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쉬트 3번 눌렀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블럭 잡힌 것처럼 여기도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여기를 클릭하면 쭉 연속이 돼요.
여기를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면 연속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다중 선택을 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블럭을 잡으면 블럭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다중 선택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복합 블럭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색깔을 칠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연습은 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세트 자리 블럭 잡고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추가 옵션 버튼 누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연습했었죠. 자,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골뱅이 자 23쪽에 23페이지에 위에 1번, 2번, 3번 중에 2번에 보면 골뱅이 따옴표 열고 세트 따옴표 닫고를 입력하세요. 괄호를 입력하면 안 돼요.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 얘기고 괄호까지 입력하면 괄호까지 나오니까 안 되고. 근데 아까 보셨는데 골뱅이 말고도 뭐뭐 있었어요? 밑에도 있네. 샵도 있고 0도 있고 점도 있고 뭐 골뱅이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이게 기호예요. 기호. 골뱅이는 뭐다? 글자. 골뱅이 딱 이거 하나예요. 글자. 근데 숫자가 많아. 엑셀은 숫자 계산하는 프로그램이거든. 글자를 입력을 해서 가운데 맞춤하고 빨간색 노란색 꾸미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아래 한글 하듯이 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여기에 셀 서식 해가지고 블럭 잡아서 이렇게 색깔을 주황으로 칠하고 했잖아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지. 이거를 가운데 맞춤하세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하세요. 이게 뭐 대단히 어려운 거야? 이거 배웠다고 엑셀 배웠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근데 엑셀스러운 게 있단 말이야. 엑셀만의 특징. 그 중에 아까 숫자에 가서 블럭 잡고 쉼표셀 찍었잖아요. 원래는 이 명령을 걸어야 돼. 이거 이게 명령이 뭔 줄 알아? 이게 뭔 줄 알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요 기호 보이세요? 요 기호를 기준으로 콜론 기호를 기준으로 세미콜론 기호를 기준으로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거는 숫자 중에 양수. 얘는 숫자 중에 음수. 얘는 0일 때. 얘는 글자일 때.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올지 플러스 값이 나올지 0이 나올지 글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넷 중에 하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알아서 나오라고. 여기다가 만약에 바보라고 쓰면 어떻게 돼? 바보는 가운데로 나왔어요. 근데 0 쓰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0도 아니야. 빼기로 나와. 10을 쓰면 오른쪽으로 가죠? 글자일 때는 어떻게 돼? 가운데로 왔는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또 왼쪽으로 뻗어 있어. 보편적으로 마이너스를 쓰면 이렇게 돼요. 아까 가운데 가라 그랬으니까 가운데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이상하게 갔죠? 이상하게 갔지 않습니까? 본래 꾸며진 기능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이거 누른 것 뿐이고. 속사정은 다르더라 이거지. 이런 속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시험에 묻지는 않으니까. 필기시험에 나올 때는 물어봐요. 저게 뭐냐? 이렇게 묻기는 하는데 우리 시험은 필기가 없이 실기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잠깐만, 아까 값이 얼마였더라? 6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져주면은 23페이지 밑에 보시면 샵은 뭐고 0은 뭐고 컴마는 뭐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는 뒤에 가서 따로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셔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24쪽 위아래, 25쪽 위아래, 26쪽 위아래. 6문항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야. 언제까지?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쫙 밤새도록 연습하고 한 주 동안 놀다가 오는 것보다는
시험 보기 이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시기 전에 착 한번 공부하고 오는 것보다는 한 2번 하세요. 2번 나눠서. 그러니까 내일 주말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한 번 하고 2문제 정도 풀고. 그러니까 퇴근하면 힘들겠지만서도 뭐 어떻게 공부하는데 방법이 없지. 그리고 한 화요일쯤에 한 2개 풀어보고 또 목요일쯤에 한 2개 풀어보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백혀요. 이거를 몰아서 한꺼번에 쫙 공부하면요 손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고요 머리 나빠져요. 나이가 들면 힘듭니다. 조금씩 자주 해야 돼. 자주. 그래 머릿속에 계속 남아. 모르시면 체크 잘 해놓으셨다가 금요일날 오셔서 저 괴롭히시고 다음 시간에는 결제란 만들고 이 안에 계산해서 넣는 방법 배우고 그걸 할 거예요. 오늘 진도가 절반밖에 못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만큼밖에 못 나가 오늘은. 원래 교육 시간 예상한 것보다 절반밖에 못 나가는데 그래도 많이 나간 편이에요. 타자가 빠르면 빨리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 오시고 당연히 오늘 공부하신 거는 기본으로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한 거는 설명까지 돼 있으니까 보시고 풀어보시고 설명대로 보시고 틀렸는지 맞았는지 또 보고 여러 번 아시겠죠?